안녕하십니까. 전직 7년차 은둔형 외톨이, 현재는 방구석 치유 전문가 안쿤입니다. 촬영을 사실 어제 했었는데, 어제 제가 안 좋은 일이 있다 보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영상이 조금 올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재촬영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다시 촬영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안 좋은 일 있으면은 그 안 좋은 일 때문에 좀 고생을 오래 했는데, 하루 정도 지나니까 바로 괜찮아지는 것 봐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회복 탄력성,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제 회복하는 속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느끼는 그런 하루였고요. 오늘은 정말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방탈출해서 성공하시게 되신다면은, 은둔 상태에서 벗어나시게 되신다면은 다시 우리가 이제 사회와의 연결을 시도하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 우리가 조금 약해져 있다 보니까 그 상처를 받게 되면은 다시 방 안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방에 다시 틀어박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서 저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는지 스텝 1, 스텝 2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그대로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다시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가지고 조금 저 사람 이상한데, 뭔가 좀 그런데, 약간 요런 거를 타인들에게 별로 이제 못 느끼게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다시 적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도 다시 붙고, 원래 이제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운동생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금방 복구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천천히 이제 신체 활동 하시면서 이제 자기한테 뭔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은 자기 자신을 사랑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조금 돌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이제 드디어 제가 왜 은둔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계기, 그런 거를 조금 말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 계기를 알기 위해서는 불안장애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불안장애라는 거는 뭐 검색해보면 어떤 건지 나오겠지만은 하루아침에 이게 발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의 씨앗이 하나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나 뭐 감정들, 뭐 상처, 요런 것들을 양분 삼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식물이 발아하듯이 이제 발아가 돼 가지고 이제 나쁜 감정들을 먹이 삼아서 점점점 커져 가지고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되는 이제 병입니다. 그러면 이제 불안장애가 오게 되면은 걱정에 꼬리를 물고, 생각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이제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인생에 이제 희망을 잃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무기력해지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불안장애랑 우울증은 거의 세트로 온다. 그래서 그 불안장애가 이제 계기가 되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불안장애 이제 터트리는 이제 트리거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이 방아쇠를 당긴 겁니다. 그 방아쇠를 당긴 사람이 저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그 불안장애에 트리거를 당겼고, 제 멘탈이 터져버렸고, 극심한 스트레스와 화병으로 첫 진단을 했을 때, 그날 이제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7년 전에 처음으로 이제 어머니랑 같이 정신의학과 가서 기계로 이제 수치를 측정을 하고 받은 판정이, 그때는 이제 불안장애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우울증과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 화병이었습니다. 화병. 그래서 이제 의사가 이제 아버지와는 이제 안 보는 게 좋겠다는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부탁해서 친구네 회사 사택에 이제 머물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 불안장애라는 게 이게 하나의 씨앗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영화로 치면은 그 인셉션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영화거든요. 그 영화를 안 보셨다면은 그 영화를 보시면은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데, 이게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씨앗으로 이제 발화가 될 수가 있고, 발화가 안 되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속적으로 같은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까 그 씨앗이 없어지지 않고 이제 마음속에 계속 있어가지고 서서히 이게 자라가지고 이제 싹을 틔우게 되거든요. 그 불안장애 씨앗을 심어주게 된 거는 이제 저의 가정환경입니다. 저희 집 형편이라든지 가정환경이 그렇게 뭐 나쁜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저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오시고 더 어려운 형편에서 이제 성장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히 그분들을 보면은 내가 힘들다고 말하기 힘들고, 제 사연을 말씀드리면은 뭐 어릴 때 뭐 다 그렇게 크는 거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음속에 그런 이제 상처라든지 씨앗이 심어졌지만은 그게 이제 정신적인 이제 병으로까지 이제 발현이 안 되고 이제 중간에 잘 치유가 되시거나 아니면 스스로 잘 처리하신 거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잘 처리를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치유를 받지 못했던 것 같고요. 아버지가 이제 평소에는 멀쩡하신데 술만 먹으면 사람이 180도 바뀌시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폭력적이게 변하고 이제 공격적이게 변하셨죠. 평소에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서 더 괴리를 느껴가지고 아버지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뭐 상처를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뭐 같은 환경에서 컸던 동생도 같은 상처를 받았죠. 잠깐 물 한잔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이제 조금 먹먹해져가지고 말문이 좀 막히거든요. 말을 원래 잘하는데, 어릴 때 아버지가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은 잘못 걸리면 많이 혼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각한 폭행도 당한 적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술만 먹고 들어오는 날이면은 집안에 비상이 걸리는 날이었는데, 패턴이 있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들어오면은 어머니한테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한다든지 어머니를 깨워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상황이 격해지면은 이제 저랑 동생이 깨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소리라든지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피곤한 상태로 다음날 일어나면은 어머니도 밤새 시달려가지고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신경이 굉장히 날카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그 신경질이라고 해야 되나? 짜증을 저한테 조금 내셨거든요. 이제 그런 악순환의 패턴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자주 술 먹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는 이제 극도로 이제 긴장한 상태로 잠들 수밖에 없었고, 극도로 긴장된 상태로 잠들게 되면은 숙면을 취할 수가 없게 되다 보니까 그런 환경들이 이제 제 불안장애가 발현하게 되는 하나의 씨앗이 됐던 거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 시절에 안 그랬던 아버지가 없었고 그 시절에 아버지한테 폭행 안 당한 사람이 없지 않냐고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말을 들으면은 조금 힘들더라고요. 이게 개인마다 이제 개인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는 이제 그걸 잘 극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극복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상처가 되는 사건을 겪으면은 그게 이제 평생토록 좀 잘 안 잊어지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이제 적당히 잊고 살게 되니까 이제 조금 흐려지는데, 저는 이제 어제 일처럼 이제 계속 생생한 거죠. 이제 그게 쌓여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안 좋은 사건들이나 부정적인 사건들을 겪게 되면은 그 불안장애가 그 감정들을 먹고 이제 계속 커가는 거죠. 이 불안장애가 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
그런 환경에 노출해서 성장하다 보니까 조금 촉각이 곤두서 있다고 해야 되나? 조금 예민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고, 그렇게 예민한 상황으로 성장하게 되다 보니까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었고,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면은 잘 적응 못 하겠더라고요. 잘 적응 못 하기 시작한 게 이제 20살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괜찮았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반장이라는 게 이제 지도위원, 봉사위원이라는 용어로 이제 있었는데, 나름대로 이제 친구들이랑 교우관계도 좋고 사회성도 괜찮으니까 이제 제가 반장, 부반장도 했었고 지도위원도 했었고 봉사위원도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도 이제 교우관계 괜찮았고 고등학교 때도 이제 교우관계가 괜찮다 보니까 나중에는 학생회 학예부장으로 이제 임명돼가지고 이제 학교 생활하는데 괜찮게 보냈는데, 대학을 가면서 저랑 제일 친하게 지내서 이제 제가 심적으로 많이 의지했던 친구랑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제가 대학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거든요. 대학생을 잘 적응 못하니까 이제 대학 성적이 좋았겠습니까? 대학교 가서 적응 못하니까 대학 생활이 재미없고, 대학 생활이 재미없다 보니까 이제 원래 알던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가지고 원래 알던 친구들은 이제 대학 안 간 친구들도 있으니까 집으로 빨리 오게 되었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가 군대 갔죠. 근데 다행히도 군대를 갔을 때는 적응 잘했습니다. 적응 잘해가지고 나름 모범 군인이었고, 모범 군이다 보니까 포상휴가도 많이 받았겠죠. 그러고 이제 제대하고 나서 이제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군대에서 사귀었던 친구입니다. 제 군생활을 1년 기다려줬고, 이제 학교가 갔다 보니까 캠퍼스는 다른데 학교 끝나고 늘상 만나가지고 이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활에서 대학생활을 적응 못해가지고 이제 아싸죠. 대학생활에서 그렇다는데 불편함을 못 느꼈습니다. 왜냐면 학교 마치고 가면은 여자친구랑 둘이서 이제 시간을 보내면 되니까,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이제 조금 이상해지는 거죠. 이제 여자친구 헤어지니까 학교 생활에 낙도 없고 재미도 없으니까, 원래 학교 생활이 이제 버티면서 여자친구 만나는 낙으로 학교 생활을 했었는데 학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이제 항상 중간고사 때까지는 잘 하다가 제가 조장에 이제 제가 이제 조별과제 하면 조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PPT 발표도 하는 등 잘했는데, 항상 중간고사만 끝나면은 번아웃이 와가지고 기말고사까지 잘 이어나갈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성적도 개판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래에 대한 막연한 이제 두려움, 불안감이 생기고 삶에 대한 이제 의욕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이제 낙도 없고, 이제 제 불안의 씨앗들이 그런 거를 먹고 이제 자라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실을 회피하기 위해서 휴학을 내고 이제 PC방을 전전긍긍했습니다. 게임을 하면서. 게임을 하는 순간만큼은 이게 제가 좋아하던 게 게임이었기 때문에 너무 이제 행복했거든요. 이제 하나에 몰입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불안하지 않게 되니까, 그리고 게임 안에서는 게임을 잘하니까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주지 않겠습니까? 자존감이 떨어진 저한테는 이제 온라인 세계가 좋은 공간이었죠. 내가 이제 나름 가치 있는 인간이라고 느끼게 되는 공간이었고, 불안함을 안 느끼게 되고 이제 현실 도피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으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지켜보던 부모님이 저한테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보지 않겠냐고 합니다. 저도 이제 딱히 성적도 좋지 않고, 이제 막상 졸업하고 나면은 뭐 해야 될지 이제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던 상태였다 보니까 알겠다고 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됐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했을 때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에는 좀 만만하게 봤는데 이 학원에 가니까 다들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저는 제가 조금 이제 친구들이 똑똑하다고 칭찬을 많이 하고 뭐 머리가 좋다는 칭찬을 많이 들어가지고 뭐 그까이 거 뭐 금방 하겠지 생각했는데, 학원에 가서 앉아 있는데 그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보니까 저도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열심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수단이 이제 운동이었거든요. 이제 게임을 접게 되죠. 게임을 아예 안 하게 됩니다. 게임을 안 하고 이제 운동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 불안장애가 있거나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됩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 불안장애가 편도체가 꺼지 않아 가지고 그 걸리는 병이라고 했는데, 이 시험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멧돼지를 잡으면은 사냥이 10분에서 15분이면 끝나요, 원시시대 때. 근데 이 시험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어도 즉각적인 성취감을 맛보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멧돼지 사냥을 365일 내내 하고 있으니까 이게 당연히 항상 긴장해서 불안하겠죠. 그런데 그때 운동을 하면은 매일매일 뭔가 성취를 하고 이제 내가 보람이 되고 하니까 이제 시험 치면서 운동하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운동하면서 공부하는 모습을 본 부모님이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가 그렇게 운동하면 학교 갈 수 있겠냐고. 그냥 학교 간 다음에 운동하면 되지. 뭐 하려고 운동하면서 시간 뺏겨가면서 남들 다 뭐 사당 오락하면서 공부해도 시험에 합격할까 말까 한데, 공무원 시험에 너는 뭐가 그렇게 태평하게 운동하고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건가? 공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운동을 끊게 됩니다. 운동을 끊게 되면서 이제 불안장애가 심해지죠. 이제 그러면은, 그러니까 공부하는 와중에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계속 고민하게 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공부의 능률도 떨어지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되고 이제 불안장애가 있다 보니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 당일날 시험을 못 치게 되는 등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1년, 2년 되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시험 결과를 듣고 좀 되게 저를 한심하게 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이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겁니다. 조금 갑자기 먹먹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친구도 거의 안 만나고 공부에만 매진했는데,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네가 이제 친구를 만나니까 떨어지는 거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게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습니다. 저 공부하는 동안 친구 딱 한 번 만났거든요. 제일 친한 친구 만나서 친구가 담배 사주면서 열심히 하라고 초콜릿 주면서 시험 잘 치고 온다면서 뭐 1시간 이야기한 게 답니다. 한 1년 준비하면서 제일 친한 친구 한 번 만났죠. 뭐 전화통화도 거의 안 하고 가끔 힘들 때면 이제 카톡으로 친구야 힘들다 이러면은 이제 친구가 친구도 이제 기사 자격증을 2개 딴 친구인데 시험 공부를 좀 했다 보니까 저에게 많은 멘토를 해줬는데, 네가 열심히 하면은 잘 될 거라면서.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렇게 딱 말을 해버리고 이제 제가 결과를 못 뽑으니까 뭐 그렇게 마상을 줘버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게 트리거가 돼가지고 이제 부모님이랑 싸우게 됐고, 싸워서 이제 멘탈이 터지다 보니까 이제 병원을 갔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앓고 있고, 그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는 상태이고, 너무 억울하고 화병이 좀 있는 상태라는 이제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게 제가 이제 은둔하게 된 계기입니다. 전에는 이제 아버지한테 어렸을 때 맞았던 기억이라든지 뭐 폭언을 당했던 기억, 뭐 인격 모독을 당했던 기억, 그리고
제가 은둔하기 직전에 아버지한테 이제 들었던 이제 폭언 뭐 그런 것들이 어제 일처럼 생생해서 그 아버지한테 정말 안 좋은 그런 마음도 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때를 떠올려도 더 이상 분노의 감정이 안 올라오거든요. 뭐 그때는 뭐 그랬지. 어렸을 때 그 부모님한테 가정폭력을 당해도 잘 사는 친구들 있거든요.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뭐 상처였지, 근데 뭐 이제는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제 그렇지 않았죠. 항상 어제 일 같았기 때문에 진짜 분노의 감정이 끌어오르고, 내가 이렇게 불안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온 상태에 대해서 그 부모님의 탓이 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뭐 부모님에 대한 원망감 그런 거에 사로잡혀가지고 계속 악순환이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치료받고 운동하고 제 스스로 이제 많이 치유가 되면서 아무렇지 않게 됐습니다. 조금은 이제 마음이 아프긴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할 때 조금 먹먹하게 얘기하는 건데, 지금은 이제 생각이 과거에 있었던 일은 과거고, 그 과거의 일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가 앞날을 살아가지 못한다면은 이제 미래에 있는 나한테 정말 그 미안한 일을 하는 거고, 나를 똑바로 사랑해주지 못하는 일이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라도 이제 과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 가지지 않고 이제 앞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치료받으면서 이제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이제 신청해서 이제 그 가정폭력 치료도 받았었고요. 제가 예약을 해가지고 5회기 정도 치료도 받았는데,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었고, 뭐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뭐 용서하거나 뭐 이해한다는 건 아닙니다. 부모님을 단지 이제 더 이상 원망하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하기 싫다, 조금 자주 안 보는 게 좋은 게 가족이라면은 아무리 가족이더라도 안 보는 게 좋지 않나. 그리고 내가 그 감정을, 그런 상처의 기억들을 잘 다룰 수 있게 됐을 때 그것을 조금씩 꺼내가지고 조금 다루면서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내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이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더라도 의사 선생님이 안쿠님의 그런 기억들을 지금 꺼내가지고 다루면은 이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온다든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원망감이 올라오니까 그 어린 시절의 나를 이 작은 케이지 안에 담아두고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많이 회복이 됐을 때, 그때의 그 이제 상처받은 저를 꺼내가지고 그 감정들을 가지고 놀면서 조금씩 치료를 해나가는 게 좋겠다는 말을 들었었고, 그 가정폭력 상담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아버지랑은 잘 안 부딪히려고 하고, 안 보니까 이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저처럼 이제 가족에 대한 상처가 있어가지고 뭐 우울증이 왔다든지 아니면은 뭐 불안장애가 왔다든지 이제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하게 되었다면은, 이제 치료를 받게 되면은 그런 괴로운 기억에서 괴로운 감정이 오는 것을 많이 극복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우리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들은 그 타인들이 아닙니다.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가족한테 우리가 기대하는 게 많은 만큼 상처도 많이 받게 되니까, 뭐 만약에 가족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라면은 가족을 조금 멀리 하시고, 이제 내 두 발로, 내가 이제 충분히 이제 성장했다면은 내 두 발로 딛고 내 뜻으로 온전하게
정서적인 독립을 이루고 그 상처받았던 이제 나의 상처를 그 나에게 상처 준 사람한테 치유받는 게 제일 좋지만은 그 여건이 안 된다면은 내가 나를 이제 치유해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말씀드리면서 제가 은둔하게 된 계기에 대한 긴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은 다들 개인마다 이제 어려운 환경이 있을 거고 아픈 상처가 있을 거고 어려운 형편에서 이제 성장하신 분도 있겠지만은 그것에 좌우받지 않고 잘 성장하셔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칭찬해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스스로 다잡고 이제 극복하신 거니까. 저는 그거를 제 스스로 잘 케어하지 못했고 그런 것들이 저를 촉각이 예민한 아이로 성장하게 만들고 상처를 잘 받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만들었고 이제 아버지의 이제 그 술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사 같은 게 그리고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그렇게 성장하게 되었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의 씨앗이 되었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겪으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대학생활 부적응 그리고 여자친구와의 이별 그리고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면서 이제 겪었던 좌절감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이 불안장애의 씨앗이 발아하게 되었고 싹을 틔웠는데 그것을 이제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방아쇠를 당겨서 내 멘탈이 터지게 되었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은둔을 하게 되었고 이제 계속 그 원망하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제 항상 분노하고 이제 원망했고 과거 속에 빠져가지고 이제 앞으로 살 날이 창창한데 내가 상처받았던 과거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긴데 앞으로 살아갈 날을 계속 이제 허비했던 거죠.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치료를 받으면서 불안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우울증을 치료하고 나만의 성취를 쌓아가면서 이제 긍정적인 미래를 보게 되었고 그 긍정적인 미래 앞에 이제 내가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기다 보니까 과거의 안 좋은 기억이나 그 과거가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린 시절에 상처받은 저를 그 감정을 느끼고 있는 나를 그 마음속에 작은 케이지 안에 가두기로 했고 가정폭력 상담센터에 치료를 받는 등의 이제 치료를 통해 가지고 조금은 넣어둘 수 있게 되었고 그 감정을 이제 예전에는 꺼내면은 당장에 이제 아버지를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아버지한테 이제 폭행당했던 기억이라든지 뭐 폭언당했던 기억, 인격모독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지금은 다시 꺼내면은 뭐 아무렇지 않아요. 그냥 그런 적이 있었지 하면서 괜찮아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충분하지 못한 이제 내용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보충해서 풀도록 하고 20분 내로 끊어보려고 했는데 과거의 상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가 너무 긴 얘기인데 조금 짧게 추격해서 한다는 게 조금 영상이 길어지게 되었고 30분짜리 영상이 올라가게 될 것 같네요. 좋은 밤 보내시고 이상 치유 전문가 안꾼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 뵙겠습니다.